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팬더를 잡아먹고 사는 외로운 늑대 인썸입니다. 아, 늑대야? 아함! 울프 갸르. 울프 갸르. 외로운 삶을 산다는 그 늑대야? 군중 속의 외독일 수도 있어요. 고독이거나 고독이라고 했어요. 외독이라고 했습니다. 외독이라고 했으니까 외통수에 빠져버렸네요. 놈놈놈 밀정 이정줄이야, 이정줄. 김지훈 감독님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인랑을 제작해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해석, 그리고 뭐 정설처럼 불리는 해석,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형 팬더가 바라보는 시선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뭐 웹툰을 기반으로 했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잘 안 됐거든요. 신과 함께 빼고. 신과 함께 너무 잘 됐죠. 네. 신과 함께 2 곧 나온다고 합니다. 성공 신화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신화를 따라갈 것인가, 아하. 이것을 알기 전에 일랑 원작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원작에 대한 해석, 이런 걸 저희가 주관적인 조금 해석들 담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아는 역사와 달리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이 패전국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점령당해 있었던 대체 역사의 세계의 애니메이션이고요. 일본이 빈민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폭력 단체 같은 게 생기니까, 작중 표현에선 극좌 세력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섹트라는 곳이 또 생기니까 자체적으로 이 강력한 치안을 발휘하기 위해 수도를 보호하는 제3의 권력기관인 수도경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섹트라는 반정부 무장 단체를 막기 위해 프로젝트 기어라는 보호구를 착용한 특수 무장 기동 경비대, 특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 1960년대 말 또 하나의 그 시위와 진압 과정 속에서 특기대 대원이었던 후세 카즈키는 시내에서 폭동을 진압하다가 하수구를 통해 이동하는 섹트 대원들을 잡으러 가게 되는데, 여기서 폭탄을 운반하던 그 빨간 두건단에 속해있던 소녀가 카즈키와 만나게 되고, 카즈키는 그녀를 쏘는 것을 두려워하죠. 결과는 그 여자아이의 자폭으로 이어지게 되고, 후세 카즈키는 그 사건에 책임을 지고 양성학교에서 재교육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죽은 소녀의 언니 아마미야 케이를 만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좋은 감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수도경이 다른 기관과 승패합이 결정이 되고, 수도경 내부에서는 서로 살아남은 자가 되려고 하는 공안부와 특기들 사이에 권력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쪽을 추락시키려면 스캔들이 필요하다. 그런 그 정치적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후세와 아마미야는 태풍의 운이 되어버리고, 특기대 내부에서도 존재를 확인한 적 없는 또 다른 특수단체 일랑의 정체에 대한 반전 등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그 후반에 폭풍을 몰고 오는 반전 요소들, 그렇죠,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내용은 설명해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크가 굉장히 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루즈한 전개보다 더 재밌게 얘기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보다 보면 여러분 졸릴 수도 있는데, 이게 과거의 작품이란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봐주세요. 개요를 설명해드리면, 오시 마모루가 만드는 케로베로스 사가에 포함된 작품으로 영화를 비롯해서 소설, 만화, 되게 다양한 미디어로 존재를 하고, 일랑은 그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는 만화 견랑전설과 애니메이션 일랑이 제일 유명합니다. 아랑전설 아니죠? 뭐 그렇죠. 이제 가로오고, 국내에는 이제 오시 마모루가 감독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많지만, 프로덕션 아이즈의 오키우라 히로유키가 감독을 맡아서 진행한 작품입니다. 이 오키우라 히로유키는 사실 작화 감독으로 진짜 유명합니다. 아키라의 원화를 시작으로 공각기동대 극장판에서 쿠사나기 소령이 처음에 이제 오프닝 때 딱 제작돼가는 듯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우보이 비박 극장판, 천국의 문에서 오프닝 시퀀스, 그것도 요 사람, 그리고 일랑, 그리고 에반게리온 극장판까지 정말 이분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은 대부분 역사상 주목을 받았다. 그런 작품들이에요. 일랑도 굉장히 주목받았죠. 그럼요. 그래서 일랑은 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계치에 가까운 작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에 이 시리즈의 상징인 프로젝트 기어를 쓴 후세가 그 총을 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요즘 3D 그 디지털로 정교하게 만든 애니메이션보다도 더 정교해요. 아우 진짜로 엄청나요. 탄피 튀는 네. 것부터 시작해갖고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지루하더라도 꼭 보셔야 되는, 그리고 이 작화는 다 뜯어봐야 되는 정말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임이 정말 리얼합니다. 영화판과 애니메이션판의 설정과 배경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게 궁금하다면 바로 저희 무비적 부비적을 통해서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만의 그 정말 리얼한 정보들을 무비적 부비적에서 풀어냈거든요. 여러분들 무비적 부비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무비적 부비적에서 일랑 영화판에 대한 정보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형 팬더니까 네. 애니메이션 위주로 또 한번 풀어봅시다. 되게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빨간 두건. 한 소녀가 새로 된 옷을 입고 엄마와 7년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옷이 다 떨어지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다. 女の子は必死に服を壁にこすりつけて破こうとしました。 그리고 옷이 다 떨어져 나가자 소녀는 선물을 가지고 엄마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숲에서 늑대를 만나게 되고 늑대가 선물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소녀는 거절을 하죠. 그래서 늑대는 핀의 길과 바늘의 길 두 개가 있는데 뭘로 갈 것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녀가 핀의 길로 가는 동안 늑대는 바늘의 길로 달려가 엄마를 잡아먹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소녀가 도착했을 때 늑대는 소녀에게 엄마의 고기와 엄마의 피를 먹이게 했고 늑대는 소녀에게 침대에 들어와 쉬게 했죠. 그리고 소녀는 엄마의 두건을 쓰고 누워있는 늑대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눈은 왜 이렇게 커요? 그래야 너를 잘 볼 수 있으니까. 엄마, 귀는 왜 이렇게 커요? 그래야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엄마, 손은 진짜 왜 이렇게 커요? 그래야 너를 잘 보듬을 수 있으니까. 엄마, 입은 왜 그렇게 커요? 고막남 라디오 진행자로서 제가 읽는 게 더 나을 뻔하지 않나? 너무 좋으셔가지고. 더럽다고요. 원래 우리가 하는 빨간 두건 얘기는 여기서 먹힐 뻔하지만 뭐 이렇게 사냥꾼과 또 아이의 지혜로 탈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원래 원작은 잡아먹히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가 정말 숲에서 늑대를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라는 해석도 있고 아이를 버린 엄마의 이야기라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 빨간 두건 이야기는 일랑이라는 작품에서 그 전체적인 스토리의 맥락을 좀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도 되게 주요하게 쓰이고 있는데 인썸은 이 이야기와 일랑을 같이 동일선상에 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나요? 뭐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라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감할진 모르겠지만 네. 이 둘 다 이야기 전개됨에 따라서 빨간 두건의 소녀와 늑대가 점점 서로 이렇게 변해가는 둘 다 늑대 입장에서 빨간 두건의 소녀로 간다든지 빨간 두건 소녀의 입장에서 늑대로 간다든지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조금 이동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네. 카즈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왜 그때 쏘지 못했을까에 대한 그 느낌이 과연 내가 인간으로 아직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의 흔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제 기어를 벗어 던지고 K에게 다가갔다고 하면은 후반에는 결국에는 갑옷을 입고 늑대로 돌아가서 친구를 향해서도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 갔다고 생각해서 네. 작중에서 조금 빨간 두건의 소녀에서 늑대로 이렇게 변해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K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K 관점에서 보면 공안부와 통합을 위해서 네네. 배우로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신분적인 주어진 역할에 대한 갑옷에서 벗어 던져서 카즈키랑 어떤 인간의 정을 느끼고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엇갈림이 작중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아직 안 보셨다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후세 카즈키가 사실 빨간 두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과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범한 삶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군인으로 살아가던 그런 이제 카즈키를 말하는 것 같았고 일랑 혹은 특기대 뭐 네. 이런 데는 이제 그에게 이제 달콤한 말로 그의 엄마의 살과 피, 즉 스스로를 그 타락시키게 되는 행위를 어쩔 수 없이 그가 늑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랑의 전체적인 스토리로 돌려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늑대에게 잡아먹힌 빨간 두건, 즉 그 카즈키는 이 사회 그 시스템에게 먹혀버렸다. 아하. 그래서 결국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가 유일하게 조금 마음의 안식을 얻었던 그 잠깐의 휴식 시간, 그러니까 늑대의 품에 안겨서 잠들 뻔한 그 시간은 K와 있었을 그 그쵸. 잠깐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후세 카즈키가 빨간 두건이었다. 아하.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고요. 그 후세 카즈키는 참 그 인간과 늑대의 사이에서 짐승의 길을 선택한 그렇죠.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망쳐진 삶을 선물 받은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인간이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죽음과 같은 미래를 선물 받았다. 결정을 하게 되었다. 네네네. 그런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 인썸님의 일랑에 대한 감상평이나 좀 약간의 뭐 개인적인 해석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집단에 의해 희생되는 개인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 따른 소모되는 그 장기말들의 쓸쓸한 비애를 굉장히 뒷맛 쌉소름하게 잘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쌉소름하게 SF적인 면모보다 느와르물, 정치 풍자물 이렇게 보는 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어느 쪽에 가담했건 패전국이 되는 거,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뭐 변함없이 사회의 명감이 확실히 남는 점, 픽션이지만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가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일랑이라는 작품이 SF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인물 간의 그 감정선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 움직임,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런 걸 담아낸 드라마 타입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빨간 두건이 후세카즈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아마미야 케이와 후세카즈키의 비극적인 사랑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후세카즈키라는 인물이 극증했던 모든 행동들이 과연 스스로 선택한 짐승의 길인가, 아니면 이 아까 말한 잔인한 사회가 인격을 재단해서 만들어낸 괴물인 것인가, 이거를 좀 그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랑이 다른 애니메이션들에 비하면 조금 감정선이나 움직임도 정적이고 톤도 어둡기 때문에 맞지 않다면 다소 이렇게 어렵거나 정말 졸릴 수가 있어요. 불친절하다고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에 반전들을 한번 보고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을 보고 처음부터 봤을 때는 그 후세카즈키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의심을 하면서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2번 이상은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디까지 의심하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랑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이 장면만큼은 영화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죠? 공안부와 폐차장 같은 데서의 그 밀담 장면이 되게 영화의 어떤 핵심 장면, 그리고 그 배우들의 연기력이 집중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무도 모르게 일을 진행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 연기력으로 볼 수 있는 긴장감에 고조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 카즈키의 친구가 공안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전에는 이제 특기대에 있었다가 이제 이적을 해서 근데 딱 차에 타죠. 그리고 딱 룸밀러 뒤로 K가 있을 때 그 반전, 그게 어떻게 영화로 표현될까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룸미러입니까 백미러입니까? 룸미러입니다. 룸을 본다 해서 룸미러고요. 우리가 통칭 알고 있는 백미러는 사실 사이드미러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면허를 기회가 되면 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능력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안 딸 수 있으면 안 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죠. 사실 운전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거든요. 이건 스포일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 장면, 애니메이션의 마지막을 본 분들은 어떤 장면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선택의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 감정적인 고향과 후세카즈키가 내가 이걸 결정을 해야겠다, 그 번뇌,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 긴장감, 이런 것들이 강동원 씨와 한효주 씨가 이 애니메이션을 뛰어넘는 감정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물론 영화는 애니메이션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 장면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뭐야? 왜? 갑자기 나 화면에 못 뜬 줄 알았어. 연기 잘하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된 장면이라서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 둘 다 보면은 어떤 배우들의 연기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네요. 사실 프로젝트 기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고 스티샷이 많이 떠갖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연기력에 또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군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SF가 아니라 드라마가 주기 때문에 배우들이 그 정말 긴장감 있는 연기력 그리고 기싸움을 되게 잘해야 돼요.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그 심리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살아있기를 저는 바라면서 그 장면, 마지막 장면, 그걸 선택해 봤습니다. 네. 일랑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좀 버벅이면서도 해석을 해봤는데 네. 이게 쉬 오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죠. 나름 어려운 말 하려니까 또 뇌가 이제 조금 많이 아팠어요. 네, 뉴런이 뜻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얘기한 게 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조금 해석할 만한 부분들이 있거나 네. 뭐 이야기할 것들이 있으면 또 한번 도전을 해보겠고요. 네. 그리고 일랑 이제 또 영화 개봉하면은 영화 보고 나서 네. 저희 무비몬스터에 뒤풀이. 또 뒤풀이에서 또 요거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니까 네. 애니메이션과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을 넘는 그런 작품이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겠고. 아니 네. 무비몬스터 요즘 시사의 풍년이라던데. 뭐 그런 건 다 이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공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양한 이제 무비몬스터에서 뒤풀이 많이 할 수 있는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뭐 기대되는 작품들이 많이 개봉해갖고 무비몬스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애니몬스터도 시사회 들어오면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참 만화 리뷰 잘하는 집이다. 이런 소문 날 수 있게 맛깔나는 집 배달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해볼게요.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팬더를 잡아먹는 늑대. 콱콱 낭아풍풍. 입에서 뭐 발사되는데? 뚜뚜뚜뚜뚜뚜. 그게 뭐 이런 춤이에요? 춤이에요. 뚜루뚜루뚜 이거 있어요. YG 신사옥 공개됐던데. 그런 건 안 봐요. 그래요? 양현석 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해요. 신념이 확실한 친구예요. 네네. ADBC